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대조해내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LA 다저스의 전설적인 우완 투수 돈 드라이스데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타자들이 죽도록 미웠다. 경기가 시작되면 나는 미쳐버렸고 끝나고 나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한때 돈 드라이스데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했으니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의 심정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밥 기슨과 함께 마운드에서 가장 야수성을 드러내는 투수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198cm에 100kg의 거구였기 때문에 타자들이 느끼는 위압감은 더 컸죠. 몸 쪽으로 붙는 놈이 있으면 내 할머니라도 맞힐 것이다. 실제 드라이스데일은 타자가 들어서면 촉으로 몸쪽 위협구부터 던지고 시작했습니다. 이는 타자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기 위함인데요. 이 때문에 타자들은 그의 공을 쳐낼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당신을 맞히기 전에 먼저 그를 맞춰라. 이러한 까닭에 올랜드 세페다는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타를 때려 그를 맞히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타자들은 그가 고의사구 때 공 하나로 끝내지 않고 번거롭게 4개나 던져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정도였죠. 다저스에서 뛰었던 돈 짐머 역시 컵스로 트레이드데이 당시 가장 먼저 한 일 역시 드라이스데일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나를 맞히지 마. 실제로 드라이스데일은 통산 154차례나 타자를 맞춰 1900년대 이후 내셔널리그 최악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는 놀란 라이언이 기록한 158개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라이언의 경우 재구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드라이스데일의 경우 고의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드라이스데일은 9이닝당 2.2개의 볼넷을 내줬을 정도로 정상급의 제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의도하는 대로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그의 사이드한 패스트볼은 평균 구속 95.31마일에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지며 떨어지는 싱킹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돈 드라이스데일은 1936년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벤 나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고교 시절 드라이스데일의 야구팀에는 유명 영화배우인 로버트 레드포드도 있었죠. 레드포드 역시 야구선수가 꿈이었지만 영화 내추럴을 통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드라이스데일은 LA 다저스에 입단 후 20살이 되는 3년간 마이너리그를 오가며 체계적인 수업을 받았는데요. 21살이 된 1957년에는 선발 자리를 꿰차고 17승 9패, 평균 자책점 2.69를 기록하며 에이스급으로 성장합니다. 1958년에는 다저스가 브루클린에서 LA로 연고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는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4년간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1962년 다저 스타디움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합니다. 1962년 드라이스데일은 25승 9패, 평균 자책점 2.83을 기록하며 돈 뉴컴에 이어 다저스 역사상 두 번째 사이 영상을 차지한 투수로 우뚝 서죠. 당시는 양대 리그를 합쳐 한 명에게만 이 상을 수여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드라이스데일은 매년 40경기 300이닝 이상을 소화했는데요. 4년 연속 40선발 기록은 데드볼 시대의 투수들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도 이 기록을 달성한 투수는 그를 포함해 5명에 불과합니다. 이로써 드라이스데일은 1960년대에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투수가 되었죠. 이 시기 더욱 놀라운 점은 1964년 40경기에 선발로 나서 21번이나 완투를 했으며 평균 자책점 2.18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승 16패라는 전적 때문에 아쉬움을 삼켜야 했죠. 드라이스데일은 동료 코펙스와 함께 다저스에서 황금 듀오 시대를 여는데요. 1962년에는 39승, 1963년에는 44승, 1964년에는 37승을, 1965년에는 무려 49승을 합작해냅니다. 이로써 둘은 공동으로 메이저리그 최초의 10만 달러 투수로 대접받게 되죠. 하지만 1966년 코펙스가 27승을 거둔 반면 드라이스데일은 13승으로 급격히 기량이 떨어지며 월드시리즈에 4번이나 진출하고도 모두 준우승에 그치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월드시리즈 4연패 이후 코펙스가 팔꿈치 부상으로 은퇴하는 바람에 다저스의 질주도 주춤하게 되죠. 그러나 드라이스데일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황금 듀오 시대가 막을 내린 지 3년 후인 1968년 드라이스데일은 6년 연속 완봉승이라는 신기록과 동시에 58 3분의 2이닝 연속 무실점이라는 대기록까지 작성합니다. 이는 전설적인 투수 월터 존슨이 1913년에 달성한 56 3분의 2이닝 무실점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죠. 6경기 연속 완봉승은 현대야구에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기록인데요. 현대야구에는 투수 분업화와 한계 투구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소화하는 이닝 역시 줄어들었고 완투 이후 갖게 될 부담 역시 크죠. 따라서 2경기 완봉승을 기록한 투수조차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짐 버닝은 드라이스데일과 같은 93마일 정도의 그리스볼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이 가능했다며 폄하했지만 실제 드라이스데일이 부정투구를 사용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팬들은 코펙스가 조기 은퇴했다는 사실만 알고 드라이스데일이 일찍 유니폼을 벗게 된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황금 듀오 시기에 무리한 나머지 드라이스데일 역시 어깨에 심각한 부상이 찾아와 불과 32살의 나이에 다저스의 유니폼을 벗게 됩니다. 1984년에는 무려 10번의 도전 끝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는데요. 입성 당시 지지율도 78%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그의 활동 시기인 1960년대가 투고 타저의 시대였으며 동료 코펙스에 비해 2인자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이스데일은 은퇴 후 야구 해설자를 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1988년부터 빈 스컬리와 함께 다저스 전담 중계를 했는데 당의 다저스는 황금 듀오조차 이루지 못한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합니다. 또한 올해 허샤이저가 59이닝 연속 무실점으로 자신의 기록을 깨자 중계 부스에서 뛰쳐나가 그를 부둥켜 안기도 했죠. 드라이스데일은 투수로 유명했지만 당시 다저스의 득점 지원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혼자 던지고 쳐내는 것까지 다 해낸 경기도 덜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8월 14일부터 8월 23일 경기까지 자신이 등판한 3경기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3일 미러키전에서는 4회 말과 6회 말에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3경기 4홈런을 달성합니다. 특히 당해 그는 5할 9푼 1, 2의 장타율을 기록하기로 했죠. 1965년에는 3할의 타율을 기록한 해이기도 한데 당시 다저스의 타자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3할을 치지 못했습니다. 한 시즌에 7개 이상의 홈런을 때리거나 심지어 대타로 기용되기까지 했죠. 그 결과 대타 홈런 2개를 포함해 통산 29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1993년 7월 3일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구단 버스에 드라이스데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구단 관계자는 그의 호텔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숨진 드라이스데일을 발견하죠. 그는 향년 56세까지 다저스와 함께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다저스 구단은 그의 선수 시절 등번호 53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합니다. 훗날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허비 시리즈의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된 53번 역시 드라이스데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드라이스데일의 경기에 대한 열정과 전략을 보여주는 그의 각오를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 작은 신조는 당하면 2배로 갚아주는 것이다. 만약 내 동료 한 명이 쓰러진다면 나는 반드시 2명의 상대를 쓰러뜨릴 것이다. 지금까지 LA 다저스의 전설적인 투수 돈 드라이스데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